2003년 봄 홀레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김혜진은 시댁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27의 나이에 늦은 결혼이라고 주변에서들 말했지만 혜진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혜진아, 차가 어때? 시어머니 박순애는 정성스럽게 우린 대추차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또렷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딸고 향이 좋네요. 어머니께서 직접 우리신 거죠? 그럼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든든하구나. 상우 엄마 혼자 이 큰 집 지키느라 얼마나 외로웠는데. 순애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혜진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전 남편 상우로부터 들었던 걱정들이 기우였나 싶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2층 건물로 1층에는 시어머니가, 2층에는 신혼부부가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었고 작은 텃밭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이 내 집이야. 편하게 생각해. 순애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족.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혜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전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했던 그녀였지만 시댁 부엌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혜진아, 이리 와. 우리 집 밥하는 법을 알려줄게. 순애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쌀통을 열고 쌀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쌀은 이렇게 3번 씻어야 해. 물이 맑아질 때까지. 그래야 밥이 고슬고슬하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친정에서는 2번만 씻어도 충분했는데 시댁에서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반찬은 간이 새지 않게 해야 돼. 우리 상호가 싱겁게 먹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은 맑게 끓이는 게 좋아. 진한 국물보다는. 하나하나 세심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메모라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릴 때 혜진이 놓은 그릇의 위치를 순애가 조용히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릇은 이렇게 놓는 거야. 우리 집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있거든.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지. 상호가 퇴근해서 돌아오자 3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호가 말하자 순애는 혜진을 가리켰습니다. 혜진이가 한 거야. 나는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고. 혜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대부분 시어머니가 했는데도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마웠습니다. 우리 새댁이 솜씨가 좋네요. 상호의 칭찬에 혜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순애의 표정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간이 좀 세긴 하네. 다음번에는 조금 싱겁게 해봐. 혜진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분명 간을 맞춰가며 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하나하나에는 분명 선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2층 신혼방에 올라가서 상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경험이 많으시니까. 상호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 단순함이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응, 알고 있어. 그런데.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혜진은 말을 삼켰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불평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달빛의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친정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개는 법, 청소하는 순서, 심지어 화장실 슬리퍼 놓는 방향까지. 모든 것에 시댁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혜진아, 빨래는 이렇게 개야 돼. 순애는 혜진이 개놓은 빨래를 다시 개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옷이 구겨지지 않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친정에서도 이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말은 따로 모아서 보관하는 게 좋아. 네, 알겠습니다. 점점 혜진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혹시 잘못된 방식은 아닌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진아, 시댁 생활은 어때? 네, 어머니께서 잘해주세요. 다행이구나.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저녁 먹었어? 응, 그냥 간단히 먹었어. 사실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대화 소재도 부족했고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상호가 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정확히 무엇이 힘든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혜진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왔지만 혜진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 같은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이제 시댁의 생활 패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갈등들은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3번 씻고 물의 양도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순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쌀 씻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와 밥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이 너무 많네. 쌀은 2번만 씻어도 돼. 요즘 쌀이 예전과 달라서. 뭐? 지난번에는 3번 씻으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2번이 맞아. 3번 씻으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혜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3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2번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말씀이 바뀐 것 같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만큼만 넣어야 해. 밥이 질어지면 맛이 없잖아. 순애는 손가락으로 물의 높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혜진이 넣은 것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이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자 순애가 다가왔습니다. 된장은 이것보다 저것이 더 맛있어. 혜진이 선택한 된장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는 이렇게 썰어야 해. 너무 굵게 썰면 씹히는 맛이 거슬려. 혜진은 칼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파 써는 것도 잘못하고 있었다니. 뭔가 자신이 그동안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집마다 방식이 다르지.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파를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상호가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 순애가 말했습니다. 상호야, 혜진이가 요리를 많이 늘었어. 그래요? 맛있네요. 상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 칭찬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야지. 순애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 혜진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순애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건 이렇게 개는 게 아니야. 순애는 혜진이 개놓은 티셔츠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옷장에 넣었을 때 깔끔해. 네. 그리고 양말은 이렇게 돌돌 말면 안 돼. 늘어나거든. 혜진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빨래 개는 것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니. 저녁 시간이 되자 혜진은 부엌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받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내가 할게. 순애가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자꾸 일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우와 저녁을 먹으며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요리 좀 더 배우고 싶어. 응? 왜?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시잖아. 그런데 좀 어려워. 뭐가?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적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더 잘하고 싶어서. 시간이 지나면 늘 거야.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상우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2층 방에서 혜진은 상우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셔. 그게 나쁜 거야? 경험이 많으시니까 배우라는 거지. 알아. 그런데 내 방식도 틀린 건 아닌데. 새로 시집 왔으면 시댁 방식에 맞춰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상우의 말에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맞춰드려. 어머니도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야. 상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친정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습니다. 혜진아,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친정 어머니 앞에서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생활 힘들지? 처음에는 다 그래. 네. 어머니께서 잘해주세요.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내 편이야.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예민한 걸까? 시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애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정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 친정 어머니 안부는 어떠셔? 네, 건강하세요. 다음번에는 미리 말하고 나가. 저녁 준비할 때 없으면 어떻게 해? 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조차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말씀드릴게요. 그래, 이제 가서 저녁 준비 도와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지적받고 어디를 가도 눈치를 봐야 하고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우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여전히 춥고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더 노력해서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2년차 봄, 혜진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순애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순애는 혜진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혜진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부터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그때만 해도 혜진은 고마웠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동안 순애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가 태어난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 혜진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자 순애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아기를 그렇게 안으면 안 돼. 목을 제대로 받쳐줘야지. 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산후조리원이 뭘 알아? 나는 두 아이 키워봤어. 순애는 혜진의 팔에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확실히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이렇게 안아야 아기가 편해.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엄마인데 아기를 안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유 시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유를 좀 섞어서 먹이는 게 어때?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모유가 좋다고 하던데. 모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아기가 너무 자주 울잖아. 며칠 더 해보려고 해요. 혜진은 완전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고집 부리지 마. 엄마가 힘들면 아기도 힘들어. 결국 혜진은 분유를 섞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견보다는 시어머니의 경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미음부터 시작해야 해. 다른 건 나중에. 책에서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라고 하던데요. 책이 아기를 키워주나? 경험이 중요해. 순애는 혜진이 준비한 이유식 재료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일러. 우리 상호 때는 돌 지나서 먹였어. 하지만 요즘이고 예전이고 아기는 다 똑같아. 혜진은 점점 자신이 엄마로서 선택할 권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육아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시어머니의 의견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가 계속 울어서 혜진이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애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울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낮에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분명 어디 불편한 게 있어. 기저귀 확인해봤어? 혜진은 이미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기저귀를 보았습니다. 역시 깨끗했습니다. 목욕을 너무 자주 시킨 거 아니야? 신생아는 매일 목욕시키면 안 돼. 이틀에 한 번씩 했는데요. 그것도 너무 자주야.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해. 순애는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가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봐, 할머니가 안으니까 울음을 그치네. 혜진은 자신이 엄마로서 무능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내가 안아볼게요. 아기를 다시 받아 안았지만 곧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순애의 말은 위로가 되려 했지만 혜진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상호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육아는 내가 하고 싶어. 뭔 소리야?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줘. 경험 많으신 분 말씀 듣는 게 당연하지 않아? 상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엄마야. 내 아이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어. 권리?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무슨 권리?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상호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아기를 재우고 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정작 엄마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친정 어머니가 문병을 왔습니다. 우리 외손자 보러 왔어. 친정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보더니 혜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육아가 힘들지? 밤에 많이 깨우나? 좀요.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친정어머니가 순애에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우리 집 손자인데.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까봐 걱정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두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혜진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치 남의 일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간 후 순애가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네. 그냥 안부차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 괜히 걱정만 끼치잖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정말 힘든데 그것조차 표현할 수 없다니. 그날 밤 아기가 또 자주 깼습니다. 혜진이 수유를 하려고 하자 순애가 나타났습니다. 분유 타줄까? 모유를 먹이려고 해요. 모유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배고파하잖아.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분유 좀 먹여. 아기가 불쌍해. 결국 혜진은 분유를 탔습니다. 아기는 금세 분유를 다 먹고 잠들었습니다. 봐, 얼마나 배고팠으면. 순애의 말에 혜진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기가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음을 잃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엄마의 모습일까? 혜진은 자문했습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기가 옹알이를 하며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혜진을 응시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지켜야 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혜진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내가 진짜 엄마가 되는 날이 올 거야. 혜진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비추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그 햇살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지은이가 도를 지나던 해였습니다. 혜진의 시댁 생활도 어느덧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들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그럼 언제? 내일 오후에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봐야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어머니, 내일 민수 친구 어머니가 잠깐 들르기로 했어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누구? 같은 반아이 어머니예요. 아이들이 친해져서. 그럼 차라도 대접해야지. 뭘 준비할까?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혜진은 조금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차만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떡이라도 하나 사두자. 순애의 배려에 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친구 어머니가 왔습니다. 순애는 정성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덕분에 만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민수가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상냥할 수도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순애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네. 앞으로도 자주 오라고 해. 네, 그럴게요. 민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다행이야. 혜진은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사람 부르기 전에 미리 말하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열이 너무 높아요. 순애가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내가 민수 봐줄 테니까 빨리 가. 네,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병원에서 돌아온 혜진에게 순애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감기라고 하는데 며칠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그럼 내가 밤에 같이 봐줄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 교대로 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지은이를 돌봤습니다. 새벽 3시쯤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제 아이인데요. 그래도 엄마가 되는 게 쉽지 않지.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나도 그랬어. 상호 낳고 나서 정말 막막하더라. 순애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혼자 다 해야 했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너한테 이것저것 말한 거야. 내가 겪은 실수는 하지 말라고. 혜진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근데 너무 간섭한 것 같아.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혜진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해주신 거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해도 돼. 엄마는 내가 더 잘 알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지자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이 다 나은 것 같아 다행이야. 상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나은 것 같아요. 혜진이 감사 인사를 하자 순애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모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순애가 물었습니다. 밤에 울 때가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상호가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순애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힘들어할까? 글쎄요. 할머니랑 싸웠나?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고. 혜진이 말하려 했지만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미안해.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낼게. 순애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작에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간섭했어. 순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 무서우셨다고요? 내 역할이 없어질까봐. 내가 모든 걸 잘하니까. 혜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젊고 똑똑하잖아. 나는 낡은 방식만 알고. 아니에요. 어머니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상의해서 하자. 어떨까? 순애의 제안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힘들 때는 말해. 혼자 참지 말고. 어머니도요. 서운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혜진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혜진이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했더라. 순애도 강요하지 않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럼 어머니 방식도 한번 해볼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저녁 시간, 상호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먹을까?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아이들 배고플 텐데. 식사를 하며 순애가 말했습니다. 요즘 민수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런가요? 응, 집안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혜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순애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고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이었습니다. 혜진의 시댁 생활도 어느덧 10년을 넘어섰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꽃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할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진아, 차 한잔 할까? 순애가 오후 햇살이 좋은 마루로 혜진을 불렀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시간이 늘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민수 학교 적응은 어때?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이제 괜찮아 해요. 다행이네. 중학교 때가 중요한 시기인데. 순애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걱정하되 간섭하지 않는, 조언하되 강요하지 않는 그런 따뜻함.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 글쎄,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달라서 잘 모르겠어. 내가 더 잘 알 거야. 그래도 어머니 경험이 도움이 돼요. 정말. 순애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습니다. 네. 다만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아이는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가. 순애가 먼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능이네. 혜진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집 핏줄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의 장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림 학원 보내는 게 어떨까? 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재능이 있으니까 키워줘야지. 순애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지은이의 상장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딸이 예술가가 될까? 상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뭐든 지은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혜진의 말에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은 그런 시대야.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엄마가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어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상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해서. 순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많이 어려웠어. 왜요? 할머니는 할머니 방식이 있었는데 엄마는 엄마 방식이 있었거든.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어. 그리고 엄마가 많이 참아줬지. 순애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배웠어. 엄마한테서.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 순애의 말에 혜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죠. 혜진이 말하자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쉽지 않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혜진과 순애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을 말한 거야. 내가 정말 많이 참았잖아.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지. 순애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몇 달 후 순애의 70번째 생일이 왔습니다. 혜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정식 가족 사진.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액자에 든 사진을 받아본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진을. 사진 속에는 행복한 표정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순애와 시아버지, 상우와 혜진, 그리고 민수와 지은이. 진짜 가족 같네.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에요, 어머니. 혜진의 말에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애가 말했습니다. 이 집의 중심은 혜진이야.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야. 혜진이 없었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야. 너희 엄마가 이 집을 지켜주신 거야.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많이 배웠어. 고집 부리지 말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걸. 혜진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께 많이 배웠어요. 서로 배운 거지. 그게 가족이고.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전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질 거야. 갈등도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니까. 지금의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작은 의견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들어와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간단하게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어때요? 좋아. 미역국은 내가 끓일게. 감사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왜? 혜진이 물었습니다. 친구들 집은 어른들이 자주 싸우던데 우리 집은 평화로워. 아이의 말에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서 고마워. 순애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혜진과 순애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혜진아. 네. 고마워. 뭐가요? 우리 가족 되게 해줘서. 혜진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지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갈등은 이해로, 서운함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다툼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두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감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풍성한 가을이 될 것 같았습니다.